13기의 최희령입니다. 그 1년 전이 생각나는데요. 네, 나는 왜 기억나시죠? 네. 그때 전데 네, 지금 1년을 뒤돌아볼게요. 저 그래서 가장 의미 있었던 강의 필독서 조모임 발표하겠고요. 먼저 그 13기 하면서 바로 발표할게요. 울 것 같아서요. 가장 의미 있었던 강의는 한동대 원진천 교수님이 가장 인상이 깊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세계 인권 선언문을 한 번씩 읽어봤던 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또 그때 북한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는 북한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거든요, 구체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그러한 상황을 좀 알게 됐고, 그러면서 저도 따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뭐 북한의 계급사회, 봉건사회, 세습사회 뭐 이런 북한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학교에서 책도 읽어보고 많이 논문도 받고 뭐 좀 제가 개인적으로 또 찾아보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접근 방법에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접근 방법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정치원 수용소에서 구금된 어린이가 10만 명이 넘는다는 것은 이미 북한의 그 인권 침해 상황이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상황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태도를 바꾸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인내적인 그런 전략적인 인내를 고수하는 그런 태도는 북한 인민들의 삶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논리로 말씀하셨던 것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헬싱키 프로세스를 말씀하셨었는데 기억나세요? 그때 제재나 어떤 외교적인 고립이나 문화 교류나 그런 인도적인 지원을 그냥 단순히 끊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니라 1975년에 그 유럽 그 헬싱키 프로세스처럼 인권이나 에너지나 그런 보건, 교육 등 그런 포괄적인 의제를 서로 논의하면서 신뢰를 구축한 끝에 이제 안보 협력을 일어나는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인의 관심인데, 최근에 미국은 2004년에 그리고 일본은 2006년에 각각 북한 인권법을 제정했고, 또 캐나다는 작년부터 매월 9월을 북한 인권의 날로 제정했거든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그런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인권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무관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 이상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어떤 이념과 당리 당략을 떠나서, 또 보수와 뭐 진보 이념을 떠나서 이제는 북한 인권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제가 동현 오빠한테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네. 네. 제가 사실 클스에 왔을 때, 클스에 딱 왔는데 막 주변에 친구들이 야 우리 13기에 새터민 있대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항상 대답이 그래서? 이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말 관심도 없었고, 뭐 새터민이라고 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별로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그런 북한 상황에 대해서, 또 통일한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언제였죠? 그 기도회가 끝나고 동현 오빠랑 또 마침 같은 방향이어서 버스 안에서 좀 얘기를 깊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동현 오빠가 솔직하게 정말 그동안의 삶에 대해서 많이 털어놔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일들, 스토리를 들으면서 오빠도 많이 울먹이셨고 좀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때 감동이 너무 많이 남아서, 그때 사실 동현 오빠가 버스에 내리고 나서 제가 사진을 찍었었는데, 그때 그 동현 오빠의 뒷모습을 사진 찍었는데 어디 날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조물 사진으로 대체했었어요. 어쨌든 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던 강의였어요. 필독서는 현대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가장 인상 깊었어요. 그 중에서도 인권 파트가 인상 깊었는데, 어쩌죠? 네, 이거 내용은 시간 관계상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겠고, 저는 이제 인권에 있어서 저는 막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제 권리나 의견을 주장할 때 그냥 좀 종종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제 편한 거, 저에게 이익을 갖다 주는 거, 그냥 자기중심 생각을 항상 갖곤 했는데, 그러니까 저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랑 저한테 편해질 수 있는 건 무조건 합당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러한 책을 통해서 제가 주장하는 권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권리와 합당하는지,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개인의 존엄성과 제가 주장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평등, 제가 주장하는 저의 책임 혹은 상대방의 책임이 과연 하나님이 제게 의도하신 그 인간이 되는 것과 합당한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된 것 같아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본문에서는 평등의 원리를 이제 말하는데, 그 평등의 원리를 제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은 저희들의 가난 때문에 그분의 자신의 부유함을 포기하셨고,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또 저희가 그 가난에 동참하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결국 평균케 하시는 것이었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저도 제가 가진 부유함을 주변의 그 작은 결핍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모임인데, 조모임은 제가 다 너무 한 분 한 분 좋았는데, 다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처음으로 조장으로서 섬길 수 있었던 그 6조 네, 조장으로 섬길 수 있었던 그 조가 기억이 남아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너무 그 각자가 너무 삶이 너무 귀했고, 처음으로 이제 조언 설명해도 되죠? 말씀드려도 되죠? 저희 먼저 수영 오빠, 네 죄송해요. 수영 오빠는 그 오빠 너무 재밌죠? 재치 있는 입담과 그 천재적인 그 개그로 항상 저희들 너무나도 기쁘게 해줬고, 그리고 우리 동면이는 너무 처음에 까칠한 것 같았는데 제가 그때 똘끼를 조금 발견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잠재된 똘끼를 제가 자꾸 이제 막 꺼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굉장히 잘 활약하는 것 같아요. 꼴싸. 그리고 상훈 오빠, 정말 그 너무나도 그 말씀으로 저희를 항상 세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그 말씀으로 격려해 주셨던 게 항상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위로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제는 조금 말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상훈 오빠가 사실 닮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제가 처음으로 발견했어요. 바로 뽀로로예요. 정말 닮았어요. 진짜로. 정말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포통령 말고 훈통령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거고요. 성령 오빠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너무 사랑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과 오빠만의 그런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아프리카를 사랑하게 되는 그 사명감을 너무나도 그 절실하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오빠의 사업을 하면서 그 미션에 대한 그 스테이트먼트를 한 문장으로 써야 되는데, 그 한 문장을 쓰는 것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을 담으려고 그 숙고하시는 그런 오빠의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저 또한 오빠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클스 왔을 때 굉장히 비전에 대해서 확신도 안 갖고 있었고 너무 막 두려운 상태였는데, 이런 조언들이랑 언니 오빠들의 도움 때문에 네, 비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